자, 요게 2017년 3월 고2 학평입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념만 잘 이해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그 개념을 아는 사람은 뭐 지문이건 뭐건 다 쌩까고 그냥 문제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으면은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은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지 이런 거 의심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설명이 다 일단 돼 있거든요.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기대 효용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라는 게 있죠. 이 정도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쵸?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A 상품의 기대 효용 그리고 B 상품의 기대 효용을 지금 계산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죠? 100% 중에서 수익을 얻을 확률과 수익을 곱하고 수익을 얻지 못할, 즉 돈을 잃을 확률에 투자 비용을 곱하면 되겠죠. 자, 해봅시다. 플러스를 파란색으로 할게요. 수익은 얼마죠? 450 곱하기 20% 하니까 수익은 얼마예요? 90입니다. 이거 그냥 써줄까요? 복습할 때 만약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450 곱하기 0.2로 아까 20%로 할까요? 20%로 하니까 수익은 90입니다. 확률로 치면. 그리고 손실은 얼마죠? 50만원을 투자했는데 50만원을 잃을 확률 40이죠. 이 두 개를 합산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50이 나옵니다. 기대 효용은 50이고요. 그리고 B라는 상품은 투자 수익이 200인데 이 200만원이라는 수익을 얻을 확률이 40%예요. 그럼 얼마예요? 8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50만원을 투자했을 때 실패할 확률 이걸 빼니까 성공할 확률 40%를 빼니까 60%죠. 이거 얼마예요? 30입니다. 이 두 개를 합산해 보면은 이것도 역시다 50이 나와서 기대 효용은 50으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일단 기대 효용을 기대 효용을 계산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랑 수익을 얻을 확률만 곱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내가 돈을 꼴을 확률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하는 게 기대 효용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이거 지울게요. 하나를 더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를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위험 추구형, 위험 회피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화폐를 보유할 때의 효용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효용 자체는 같아야겠죠. 여기에서 하나를 사실은 추가해야 돼요. 현금을 보유했을 때 기대 효용. 이건 너무 당연해서 여기다가 말을 하진 않은 건데 사실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현금 보유 기대 효용은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확률도 없고 그 투자가 망할 확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50만원이죠. 그러니까 A 상품에 투자했을 때, B 상품에 투자했을 때, 그리고 투자를 안 하고 내 주머니에 돈을 담고 있을 때 세 경우가 전부 다 기대 효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대 효용이 같으니까 당연히 비교를 하는데 이 셋 중에서 무엇을 택하든 그건 사실 무작위적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왜냐면 기대 효용이 다 같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어떤 놈들은 A 상품, 어떤 놈들은 B 상품, 어떤 놈들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갈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놈들은
놀이동산 갔을 때 꼭 롯데월드에서 제일 빠른 거 뭐 있냐? 제일 빠르고 제일 무서운 거. 제일 빠른 거 아틀란티스. 제일 무서운 거 뭐냐? 자이로 드랍. 꼭 그런 것만 줄 서가지고 내내 하루 종일 줄창 그런 것만 타대는 애들인 거야. A 상품을 선호하는 애들은. 그런데 이거 완전 100% 적절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말을 들자면은 내가 봤을 때 그렇단 말이죠. 왜냐면 난 무서운 놀이기구를 못 타. 그네들은 내가 볼 때는 죽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정말로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인 거지, 내가 볼 땐.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후룸라이드인데 조금 부끄러운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좀 비웃는 듯한 콧방구를 끼는데 후룸. 음? 음. 근데 후룸라이드도 타다 보면은 무섭다? 걔도 빠르게 내려오고 그래. 아무튼 간에 회전목마나 그런 것보다 나으니까 그 뭐냐, 동굴 탐험? 기차 타고 막 인디아나 존스 같이 막 탐험하는 그런 것보다 나으니까. 아무튼 간에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A 상품에 투자하는 을인 거고, 난 후룸라이드를 타는 나는 B상품, 그래도 B상품을 타는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위험을 적당히 선호하는. 이게 그러니까 A 상품이 더 위험하고 B 상품이 덜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A 상품을 타는 사람들이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B 상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건데, 그래서 을, A, 갑, B, 그리고 병, 현금. 이 사람들은 그리고 갑을 쓰기 전에 이 사람만이 수익을 얻을 확률이 아니라 돈을 잃을 확률이 아예 제로인 것을 선택했으므로, 현금 보유, 돈을 잃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갑은 사실 이 셋 중에서 등급을 나눠보자면 요렇다는 거죠.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갑은 을보다 좀 적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갑, 을, 병 중에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을이고, 갑은 그래도 현금 보유에 대해서 을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자,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한계 효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예시를 계속 드는 건데 아마 이전에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햄최몇 1개, 2개, 3개, 4개, 5개. 일반적인 작은 햄버거가 아니라 우리 버거왕 엑스퍼라는 퍼라는 이 햄버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를 먹었어요. 배고플 때 하나를 먹으면은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만족도가 100이라고 쳐요.
배가 좀 찼어. 두 개째를 먹었는데 첫 번째 햄버거 먹을 때랑 만족도가 똑같을까? 두 개째를 먹었을 때 이 두 개째 먹은 햄버거가 나에게 주는 행복감이 첫 번째 햄버거랑 똑같을까? 더 적어지겠죠. 세 개째 먹으면 어떨까요? 사실 세 개째부터는 살짝 역겨울 것 같아요. 거의 만족도가 없어요. 네 개째는 어떻게 될까요? 만족도가 아예 없거나 혹은 구토감이 밀려오겠죠? 다섯 개째는 뭐예요? 먹자마자 걔는 계속 토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좀 극단적으로 든 건데 사실은 이거를 뭐 좋은 예시로 들려면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부러 크게 단위를 나눴어요. 한 번에 이해를 시키려고. 자, 그래서 이 만족도가 바로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가 바로 효용이라는 것인데 이 효용이라는 것은 이 만족도를 수치화를 해서 우리 경제학이니까 손으로 끄적끄적거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효용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펄을 쳐 먹여보니까 다섯 개를 넘는 놈이 없더라. 아니 왜 이런 다섯 개를 넘는 놈이 없더라. 계속 토를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햄버거 하나인데 하나씩 먹일 때마다 얘들은 조금씩 더 불행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느끼는 만족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요 녀석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재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요것을 다 이제 밀게요. 이거 다 밀게요. 지금 필기해 있던 것 싹. 요것을 화폐라는 것으로 가져와도 A만큼 있고 그 다음에 A-1 단위만큼 화폐를 가지고 있고 A 플러스 1 단위만큼 가지고 있을 때 A라는 상태에서 느끼는 효용은 15인데 A 플러스 1에서 느끼는 효용은 18이고 A 마이너스 1에서 느끼는 효용은 10이래요. 차이가 5, 차이가 3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햄버거 하나를 먹었을 때랑 햄버거 두 개째를 먹었을 때 효용이 체감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응용을 들어가면 이것만 읽을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투자에서 성공했을 때 오는 만족보다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 오는 불만족을 여기죠. 더 크게 인식함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위험 회피형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만약 투자 실패로 인한 불만족보다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을 더 크게 여기는 경우에는 위험 추구형 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것만 요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어떻게? A라는 상태 15 그리고 12에 A-1이라는 단위
그리고 a 플러스 1이라는 단위에 20에 점을 찍어주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점증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야. 항상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더 큰 보상을 얻는 게 맞기는 한데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이걸 아예 반대로 돌려놓은 듯한 요런 개형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냥 한계용 화폐가 한 단위씩 증가할 때마다 점점 더 만족도의 변화량이 점점 더 높아져야만 위험을 점점 더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풀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저절로 풀려버렸어요. 203번 답은 1번인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위배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위험 추구형 사람들은. 오케이? 사실 지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읽을 수가 있고, 아 이거 문제 강의인데 지문을 강의해버렸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여기 녹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필기한 거 톡으로 내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사실 저는 이 강의를 문제를 풀어보고 그냥 바로 해줄지, 아니면은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강의를 들어갈지, 아니면 풀어보고 이거 좀 이야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풀어보고 그냥 하면 되겠다. 아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문을 안 보고 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그냥 풀는 식으로 했다가 풀고 잠깐 생각을 했다가 그리고 지문까지 한번 훑어보고 이야기할 게 좀 있을 거.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이야기할 게 지문 안에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러냐 이거.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훑어봤지 뭐람. 그래서 사실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왜 이러니 이거. 문제를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그냥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위험 추구, 위험 회피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은 사실 어려울 게 없는데 그냥 풀어볼게요. 이제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다 야.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아까 여기다가 현금 보유했을 때 기대 효용도 50이라고 했었죠. 자, 갑, 을, 병이라고 하니까 을이 가장 위험을 높게 추구하는 놈이고 얘는 1번이라고 칩시다. 1번. 그리고 갑이 2등이고 병이 3등인데 을이랑 갑은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의 기울기, 이 사람의 위험 추구 한계 효용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을이 가장 가파르겠죠? 병은 갑이랑 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3번에서 문제 풀어봤던 요렇게 생긴 그래프의 주인일 것이고, 병은 현금을 보유한다는 선택을 했으니까 요렇게 정상적인 그래프를 가진 사람일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향이라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계 유용 체감의 법칙에 부합하는 자, 그래서 선지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라고 하기 전에 이거 계산했나요? 아까 계산했니? 계산했겠지?
여기 이런 공식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을 얻을 확률, 그리고 수익을 얻을 확률의 수익, 돈을 잃을 확률의 비용, 투자 비용 곱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계산했죠. 계산했을 거야.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은 위험을 제일 선호하는 게 을이고, 위험을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게 갑이고, 위험을 세 번째로 선호하는 게 아니라 병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은 병에 비해서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 선호하겠군. 갑이 위험 선호자이다. 갑이 병보다 위험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맞는 말. 그리고 갑과 을은 화폐를 보유하기보다 투자를 통해 얻는 기대 효용을 선택했죠. 그냥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을은 갑에 비해 투자할 때 위험을 더 추구하는 성향을 보여줬죠. 제일 잃을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했으니까요. 물론 기대 효용은 같아야죠. 기대 효용이 낮은데 위험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놈은 그냥 바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유, 왜 이러냐? 아, 이 니트 때문에 그런가? 니트에 초록색 없는데 이거 남색인데. 자, 아무튼 간에 그건 그냥 바보 천치인 거예요. 기대 효용이 같을 때 더 위험한 것을 선택해야 위험을 선호하는 놈인 거지. 자, 그래서 을은 투자할 때 위험을 더 추구하는 성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4번 병은 갑과 달리 A 상품이 B 상품보다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보겠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냥 나와 있잖아요. 투자 실패 확률 몇 프로예요? A 상품의 투자 실패 확률 80%예요. 이거는 그냥 나와 있어요. 80%를 바탕으로 투자 비용, 투자 수익을 계산을 했을 때 80%, 20% 실패 성공 확률을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기대 효용이 50인데, 이 중에서 기대 효용이 50인 세 가지 중에서 확률 게임이 아니라 아예 확률 게임이 없는 현금 보유를 선택했을 뿐이지, 투자 실패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성공 확률이랑 실패 확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기대 효용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쵸?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본 게 아니라, 병은 갑보다 투자 5번 선지랑 똑같은 거예요. 4번 선지, 5번 선지는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게, 병은 갑보다 사실은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본 게 아니라 투자 실패의 불만족을 더 크다고 본 거예요. 근데 5번 선지에 똑같은 그 말이 들어가 있죠. 병은 을에 비해 투자 성공의 만족보다 투자 실패의 불만족을 더 크게 인식하겠군 해서 5번 선지 맞고 4번 선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투자 실패 확률이 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투자 실패 아니죠.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어쨌든 답은 맞았는데, 병은 갑과 달리 A 상품이 B 상품보다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보겠군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야기를 하나만 추가하면, 갑과 달리가 아니고, 방금 전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갑과 달리가 아니고 갑도 역시 A 상품이 투자 실패 확률이 B보다 크다고 본 거죠. 난 너무 깊이 들어갔다, 야.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하겠군이라고 하는데, 실패 확률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셋 전부 다 A 상품이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갑은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죠. 답은 4번입니다. 살짝 헷갈렸다는 건 아니고 말에 낚여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뻔했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이야기를 오래 했는데 이거는
문제 강의가 아니라 지문 강의까지 이야기를 해가 좀 넣든가 해야겠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